안녕하세요. 여춘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볼 종목은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영림원. ERP 회사인데 더존 비존과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고 지금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 클라우드, 언택트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5,800명이 넘었습니다. 5,800명이. 5,800명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는 게 뭐 겨울이다. 겨울에 예상했던 거죠. 3차 파동.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면서 더 크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음모론적 접근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플랜데믹이라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뭐 계획된 팬데믹이다. 그래서 코로나를 코로나를 퍼뜨려서 미국 대선판을 흔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스트들의 작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제사회, 공제사회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죠. 예전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이제 1차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2차가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3차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제 코민텔은 글로벌리스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제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지금 부정선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랩을 넣어서 이쪽에 글로벌리스트를 일방타진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스팅 오퍼레이션 때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LG그룹도 돌렸죠. 여의도에 있는 트윈타워 여기 이제 70%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게 LG그룹 재택근무하면 이게 은택도죠, 은택도. 이게 이제 예전에 더존 비존, 그 다음에 알스포트, 이게 이제 상회 이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소프트 캠프가 있고, 그런 종목. 또, 새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죠. 네. 그래서 알스포트랑 소프트 캠프를 같이 보야 되고, 그리고 지금 24일 0시부터죠.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2단계고. 그래서 지금 공공기업, 공기업에도 이제 회식 금지,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회식이나 이런 걸 지침을 어겨서 걸렸다.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다시 왔다. 주식 입장에서는 예전에 1차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1차 상승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원위치와이기 때문에 그 1차 고점까지는 아마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1차 고점 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새로 상장한 종목들 중으로 제가 보는데 소프트 캠프 말씀드렸고 영림은 소프트 ERP입니다. ERP 관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 말씀드린 공공기관도 이제 회식이나 재택근무 확대하고 해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걸리면 기대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고
뭐 마스크 착용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손 씻기, 손 세정, 씻기 뭐 이런 쪽 다 했는데 모임도 자제하고 그래도 이제 3차까지 오고 있습니다. 3차.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이 지금 내년 가을 이야기를 하죠. 백신이 내년 가을에 뭐 확보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은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그 백신을 대부분이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전부 예약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구하려고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년 가을에 우리나라는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백신을 구하기 힘들 거고 제 생각은 중국 백신, 시노백 이쪽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스탠스를 보면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등교도 3분의 1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택근무고 원격 수업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전에 나왔던 뭐 이게 YBM 넷 뭐 이런 쪽이었죠. 교육 관련.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수능 끝나면 이제 고3은 좀 걱정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교육 관련 예전에 이제 YBM 있었고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네, 거래두기는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도 1.5단계. 지금 이제 호남권, 전라도 쪽에서 굉장히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때는 좀 적었는데 좀 특이한 게 호남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1, 2주 뒤에 확진이 1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는 좀 공포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명병학. 이게 아마 1000명 이상 돌파하지 않을까. 일본도 하루에 2500명 이상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미룬 이제 올림픽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명이 육박한다. 예. 이렇게 하면 첫째가 나오는 게 이제 병실 부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환자 음압병실 부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재택, 원격,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이게 병실 부족, 음압 병동, 이런 쪽까지 지금 걱정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아마 1000명을 돌파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음압 병실 바로 나오죠. 이게 오텍이라는 회사 이름 바로 나오는데, 이게 오텍, 음압 병실. 이게 이동형 오텍이라고,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실이 부족하니까 이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오텍이 예전에 이제 캐리어 에어컨, 이게 산업용 에어컨인데, 이걸 인수를 하면서 이 전문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텍은 이동형 병실, 음압 병실도 있지만, 두 번째로 콜드체인. 네. 이게 콜드체인이 이제 백신 운송, 이게 이제 저온 운송, 저온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 화이자 나왔을 때, 그다음에 모더나 이렇게 각 백신별 화이자는 굉장히 낮은 온도고 모더나는
조금 더 상온에서 이렇게 유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종목들이 뭐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케미칼, 그다음에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자회사 용마 로지스라고 있는데 이 상장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운송 점유율 1위입니다.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되어 있고, 이 콜드체인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 시장이 좀 크죠. 예전에 이제 독감 백신에 사고가 나면서 그 신생업체한테 맡겼는데 그게 한 10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 이제 일반 물류회사, 택배 회사 맡겨가지고 사고가 나고, 지금 독감 백신 받고 죽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죠. 이것도 지금 보면 감사 대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백신을 운송할 때 용마로지스나 여기 보면 오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내년 가을이죠. 내년 가을에 국내에서 공적으로 유통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죠. 그 영림은 소프트랩입니다. 여기가 이제 ERP 관련된 거고, ERP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지금 뭐 다양하게 많이 있죠. 많이 있고, 특히 해외 시장도 지금 개척을 하고 있고, 그 더존 비존 다음으로 이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더존 비존인데, 이 더존 비존은 굉장히 잘 나가죠. 매출도 한 2,600억대, 또 ERP, 클라우드, 그룹웨어, 뭐 이렇게 전자금융, 전자생계산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출발했죠. 처음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회계 사무실에 보면 이제 되게 이제 격리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했죠. 뭐 사변 대변해서 매출, 뭐 세금 계산도 긋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ERP를 이제 또 그 추가를 하면서 만들면서 클라우드 ERP로 가게 되죠. 예전에 전산실에서 ERP를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쓰다가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옮기죠. 전산 인력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회사 내에 뭐 이메일 보내고 뭐 회의하고 하는 그룹이요. 그런, 직장 생활하면 이제 조금 많이 쓰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여기 이제 붙인 거죠. 여기. 그래서 법인카드로 해서 전자세금 바로 발생을 하는. 그래서 이쪽이 시총이 한 3조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 외사는 SAP라고 독일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1위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외산도 있죠. 오라클 이렇게 있는데, 실제 더존 비존 다음에 영림원이 상장을 두 번째로 했죠. 이게 프로그램의 ERP 쪽으로는. 그리고 영림원은 여기 보면 디모아와 클라우드 ERP 종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디모아는 쌍방울 그룹의 포비스테인지 자회사로 되어 있죠. 이제 밴더, MS, 어도비 이렇게 소프트웨어 밴더를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림은 소프트웨어 3분기 실적 양호다 이렇게 나오는데 해외 진출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실적이 400억은 하지 안 됩니다. 더존이 한 2,600억 정도 하는데 여기 400억 정도 안 되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익도 마진도 좀 작은 편이죠. 여기 이제 50억 정도 안 되고 한 40억 가까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에 ERP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이게 매출 차이도 크고 시총 차이도 크기는 한데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고 언택트 잘 알려지지 않는 언택트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택근무 이슈와 함께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매출이 커지게 되면 매출이 비효율적으로 커지게 되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이런 식으로 커지고 나중에 커질 텐데 이게 이제 고객이 일단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구축할 때 매출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메인테넌스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쪽 수입이 굉장히 크죠. ERP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는. 그래서 매출, 고객 이쪽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ERP는 웬만한 회사는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외산, SAP 이런 쪽도 대기업은 이런 쪽 많이 쓰고 이제 더존이 중소기업 쪽에 쓰다가 대기업으로 많이 이제 이동이 됐죠. SAP 쓰던 쪽에서 더존을 쓰는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 그리고 영림원은 아직도 중소기업 좀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RP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ERP가 뭐냐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주문을 했다 그러면 영업팀에서는 재고가 있는지 보겠죠. 보고 재고 있으면 바로 이제 택배를 보내서 이제 판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재고가 없다 그러면 생산을 또 해야 되겠죠. 생산을 하려면 프로덕션 플래닝 생산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원재료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은 나중에 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얼마,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고 재고가 빠질 때도 재고가 빠지는 거죠. 재고가 빠지고 이게 이제 분개가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재고가 이렇게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계 쪽에서는 만일에 이제 현금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이 빠지게 되는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R 이쪽에 이제 회계 인사 쪽인데 이제 급여가 나가겠죠. 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급여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들인데 이게 전부 나중에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죠. 보고서에 손익 계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예전에 하다가 지금은 이 과정이 ERP가 도입되면서 이제 중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고객이 주문해서 세일즈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인벤토리를 체크하고 그리고 없다 그러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주를 줘서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파이낸스 회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달이 이제 급여 처리를 하고 연말정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 ERP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전산화를 예전에 이제 전산실에서 쓰다가 전산실에서 뭐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제 사내에서만 쓰다가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전산실 이 자료가 클라우드로 가서 여기서 주고받는 이게 인터넷 속도도 높아지고 뭐 ICT 기술이 늘어나고 뭐 5G 시대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ERP를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래서 무선으로 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장점 때문에 ERP를 쓴다. 기업 프로세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이게 상장한 이후에 지금은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 기준선 위에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변환선 쪽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작아서 캔들이 작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상장할 때 여기 가격을 이 상한가 갈 때도 특이하게 요 가격대를 딱 맞췄죠. 그리고 지금은 저점은 여기 정도 최저점보다는 위에서 그러니까 첫날 이제 여기 종가 분가에 터치를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탕도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월봉에서도 한 4달 정도 되네요. 여기서 이제 양봉을 처음 만들고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도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전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이런 상승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되죠. 물론 이게 이제 이런 큰 상승이 첫째 이제 실적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대면, 언택트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내용도 있었죠. 물론 실적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대기업 시장을 공략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여기 ERP에서는 도전이 제일 크고 요 구간을 이게 상장 이후에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여기서 코로나가 오면서 언택트 흐름을 타면서 더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죠. 코로나 오면서. 그래서 영림원도 물론 이제 해외 영업이 잘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코로나 파동에 언택트가 이제 왔기 때문에 영림원은 언택트를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등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이 주목을 받은 경우가 많죠. 큰 흐름을 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종목 분석을 이제 회계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조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19년도 2,600억 정도, 2,626억이죠. 매출이고 영업이 668억입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 15년도 1,500억, 1,700, 2,000, 2,600, 2,200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0억, 380, 500, 540, 600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고객 구축하는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둘째 고객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
매출도 늘어난 거죠. 이쪽이 이제 원가가 좀 적게 들어가고 신규 구축은 뭐 원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추세를 간다. 근데 특이하게 올해를 보면 2,600억의 반 정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1,30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작다는 거죠. 731억.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신규 투자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 ERP 투자가 없었을 거다. 실적은 의외로 언택트로 기대감을 받지만 실적은 작아지고 있다. 175 이렇게. 이게 668억이면 뭐 반년 지난 실적이 한 300억대 정도 나와야 되는데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실적이. 그래서 실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고 언택트 기대감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한번 보죠. 그래서 더존 비존이 조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영림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림원도 보면 15년도 2,200억, 223억, 250억, 260억, 300억, 379억 이렇게 늘어났죠.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3분기까지 118억을 했네요. 그래서 뭐 118억을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억에서 뭐 42억까지 늘었고 지금 18억을 했다.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아졌죠. 20억 이상, 30억 해야 되는데 원래 비례대로 하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한 400억을 잡으면 한 300억 정도를 했었어야 되죠. 4분기에 250억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다 가지고 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지금 3차 파동 언택트로, 재택근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서 영림원은 제가 볼 때 소프트랩이랑 영림원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공조 상장 주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림원 관련해서 열피 그리고 더존 비존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